안녕하세요. 이번 강의에서는 저번 강의에 이어서 분류 회귀나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먼저 알고리즘에 대한 대략적인 개념을 보고 분류나무, 회귀나무에서 어떻게 구축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본 다음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앞선 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분류 회귀나무란 의사결정나무, 나무 모델이라고도 불리며 여러 가지 규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면서 독립변수 공간을 분할하는 모형입니다. 큰 틀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과정들로 이루어지는데, 먼저 예측 성능을 중요시하는 데이터 마이닝에서의 알고리즘이므로 일단 데이터를 분할하게 되고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구축하며 결과적으로 생성된 입노드들의 들어있는 학습 데이터의 레코드들을 기반으로 예측값을 추정하여 그 영역에 할당해주며 검증 데이터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고 실제로 적용하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첫 번째로 전체 데이터의 분할입니다. 앞선 영상들에서 살펴보았던 모델들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측력을 중요시하는 과제에서 데이터 분할은 필수입니다. 이렇게 분할된 학습 데이터로는 모델을 구축하고 최적의 분할 변수나 분할 기준점을 선택하거나 만약 교차 검증이 사용된다면 이 학습 데이터가 학습과 검증으로 다시 나뉘게 되면서 이런 학습 데이터가 분할되고 이 각각의 영역에 속하는 데이터들이 학습과 검증으로 번갈아 가며 교차 검증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역할로 최적의 알파 값을 추정하게 되며 그 이후에 모델이 만들어졌다면 검증 데이터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게 됩니다. 데이터의 분할이 일어났다면 학습 데이터로 모델을 구축하는데 먼저 분류 회귀나무에서 루트노드는 학습 데이터 전체가 들어가게 되고 이들을 가장 예측 성능이 좋도록 분할해야 하므로 최적의 분할 변수와 분할 기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분할 변수가 연속형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수의 값을 정렬해서 불순도의 감소가 최대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기준점을 정하며 범주형 변수인 경우에는 예측 변수가 가지는 클래스들의 조합 중에서 불순도의 감소가 최대가 되게 하는 조합을 선택하여 노드를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불순도의 감소량이 최대가 되는 지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감소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저희는 분류나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회귀나무에서는 SSE 불순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분류나무에서는 범주형 반응 변수를 다루므로 분할된 다음 특정 노드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예에서는 이 범주형 반응 변수가 토끼와 강아지의 클래스를 가지는 변수인데 반응 변수 측면에서 가장 불순도가 줄어들고 순수도가 높아지는 분할 변수와 기준을 잡아야 하므로 여러 지점에서 영역을 나누어 본 뒤 각 영역에서 토끼나 강아지에 대한 불순도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계산된 오분율, 진위 지수, 엔트로피 지수, 이탈도 등을 통해서 분할 전에 비해서 최대로 감소되는 지점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점이 최적의 분할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귀나무의 경우에는 SSE 불순도를 사용하므로 SSE의 값이 가장 작아질 수 있는 지점을 찾아 분할하며 만약에 기준점을 찾았다면 각 영역에서의 평균값과 반응 변수 값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SSE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지점을 기준으로 분할하여 반응 변수 측면에서 값들이 더 동질적이게 된 것을 살펴볼 수 있으며 각 영역에서 평균이 다음과 같으며 각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값들과 비슷해 각 영역이 더욱 동질적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 노드마다 최적의 분할 지점에서 분할되어 입노드들을 가지는 나무 모델이 생성되고 이렇게 뿌리 노드에서 분할되어 입노드들이 생성되면 그 입노드에 그리고 여기서는 예측 변수 공간에서 분할된 각 영역의 반응 변수 값에 대한 예측 값을 할당하여 줍니다. 분류나무의 경우에는 반응 변수의 값이 범주형이므로 각 영역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은 클래스를 할당해 주게 되며 만약에 특정 클래스 분류에 더 관심이 있거나 드문 클래스 분류에 관심이 있는 경우에는 앞선 강의에서 살펴보았던 컷오프 값을 지정하여 클래스를 할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귀나무의 경우에는 각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학습 데이터의 반응 변수 평균 값을 할당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순도를 최대로 감소시켜주는 기준
기준점을 찾아서 분할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입노드들이 모두 순수해진다고 해도 예측 성능을 중시하기 때문에 좋은 모델이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입노드들은 순수하지만 그 안에는 너무 적은 레코드만이 존재해서 일반화가 잘 되지 않기 때문인데, 따라서 분류 회귀나무에서는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정지규칙과 가지치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지규칙이란 모델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현재의 노드가 더 이상 분할하지 않고 입노드가 되도록 분할을 멈추도록 하는 규칙으로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들을 설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데, 이 규칙의 조건 중에서 하나라도 만족해서 특정 노드에서 분할이 멈추었는데 만약 그 다음 분할에서 불순도가 엄청나게 감소할 수 있었다면 이런 상황에 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이 방법을 사용하기보다는 가지치기를 조금 더 많이 사용합니다. 모델이 구축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정지 규칙과 다르게 가지치기는 주어진 학습 데이터로 일단 완전히 성장한 모델을 구축해놓고 모델이 생성된 이후에 적절하게 중요도가 덜한 가지들을 다루면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지들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노드로 통합해가는 과정입니다. 이 방법은 교차 검증으로의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비용 복잡도라는 개념을 사용하게 되는데, 먼저 비용 복잡도란 오류가 적으면서 입노드의 수가 적은 단순한 모델일수록 작은 값입니다. 당연히 이 오분류율이 작은 모델을 우리는 원하지만 오류가 작다고 그 모델의 예측 성능이 좋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페널티 방법을 사용하게 되고 이 값을 페널티로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비용 복잡도를 기준으로 사용하면 입노드의 수가 늘어날수록 분할이 많이 일어날수록 마냥 감소하기만은 않는 기준을 사용하게 되므로 균형적인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알파 값을 어떻게 추정해야 하는 걸까요? 알파는 CP, 모델의 복잡도를 나타내는 파라미터입니다. 이 값을 균형적인 값으로 추정하는 것이 결국에는 예측 성능이 좋은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남은 모델은 학습 데이터의 영향을 많이 받고 만약 학습 데이터가 달라지면 쉽게 그 분할 기준들이 변할 수 있으므로 만약 기존의 방법대로 한 번만 분할해서 사용한다면 모델이 불안정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를 하나로 고정하지 않는 교차 검증을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차 검증을 사용하면 처음 분할했던 전체 데이터에서의 학습 데이터 모든 부분을 사용할 수 있고, 이 모든 부분을 사용하여 모델을 검증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파라미터의 값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폴드 교차 검증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전체 데이터를, 그러니까 전체 학습 데이터를 다음의 세 가지 경우와 같이 분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의 교차 검증 학습 데이터를 가지고 각 학습 데이터 의 특징에 맞게 여러 가지의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분할 횟수를 선정해서 1, 2, 3 각각의 교차 검증 학습 데이터에서 동일 분할 횟수로 모델을 구축하고 비용 복잡도를 사용해서 3개의 CP 값을 구하고 그것들의 평균 값을 구해내며 각 교차 검증 데이터를 통해서 3개의 오분류율의 평균도 구해 이후에 사용할 최적의 CP 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번의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전 분할 변수와 분할 기준점으로 모델을 구축하고 2번의 학습 데이터로도 모델을 구축하며 3번의 학습 데이터로도 모델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각각의 검증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학습 데이터로 구축된 모델에 대한 오분류 값이나 CP 값의 평균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R코드의 결과에서 살펴보면 n스플릿을 기준으로 n스플릿이 0인 경우에 교차 검증 학습 데이터로 1, 2, 3의 모델을 구하고 그때의 오분율 평균, 비용 복잡도를 통한 CP 값의 평균이 출력되며 n스플릿이 2인 경우에도 다른 값일 때도 반복해서 동일한 방식으로 값을 구합니다. 이런 교차 검증을 통해서 이전의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면 저희는 여러 개의 교차 검증 학습 데이터 각각을 표본이라고 볼 수 있고 각 오류에 대한 평균의 변동도 고려하여 그들의 표준 편차까지 생각해 다음과 같은 범위를 만족하면서 가지치기가 가장 많이
모델은 분할 횟수가 적은 경우의 CP값을 선택하고 이 값을 최적의 알파 추정값으로 사용하여 실제로 가지치기한 최적의 모델을 구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살펴보아 이 예에서는 교차검증 오분율이 가장 작은 경우인 여덟 번째를 보아 0.16과 0.023을 더한 0.183보다 작은 것으로 범위가 정해지고 이 범위에 속하면서 분할 횟수가 가장 작은 경우는 여섯 번째이므로 이때 n스플릿을 가지는 CP값의 범위인 i의 값을 CP값으로 추정하여 학습 데이터에서의 최적의 가지치기 모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설명한 분류 회귀나무 모델링 과정을 요약하는 슬라이드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